어떤 일이든 어떤 환경에서든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는 삶이 아름답다. 몸은 쓰는 일이 거칠고 힘들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길은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의 느낄 수 있는 강한 성취감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기술적이라는 길을 선택한 모든 이들에게 존경과 응원을 보낸다. 그리고 아직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한 누군가에게 이 책이 작은 용기와 영감을 되기를 바란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손과 발이 그리고 열정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들의 연속이다. 모자란 독후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들입니다. 네, 엄마입니다. 네, 오늘은 응. 이창현 열현 남아님이 쓴 몸 좀 쓰면 어때에 나온 그 에필로그에 나온 구절을 엄마가 이제 오프닝으로 이야기를 해줬고요.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열현 남아라는 유튜버가 쓴 책으로 운동선수 출신이 20대 초반에 운동을 이제 그만두고 에어컨 청소를 시작하면서 경험했던 이야기와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다양한 현장직, 기술직에 대한 경험까지 많이 담긴 책입니다. 혹시 엄마는 이 책을 보고 그런 느낀 점이 있었나요? 네, 책을 보면서요, 지금 옛날이랑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뭐 기술직, 몸 쓰는 일, 우리 어렸을 때는 뭐 그저 뭐 하는 거 없으면 그거 해라, 뭐 그런 식으로 몸만 쓰니까. 근데 이 책을 봄으로써 세대가 많이 바뀌고 저는 많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긍정적으로. 예. 이 책을 보면은 뭐, 좀 비하하는 말이긴 한데, 이제 노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보려고 책을 쓴 것 같아요. 이 책에서 이제, 저는 이 책을 정말 좋게 봤던 부분이 있는데,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나 편견이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에 갖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기술을 잘 안 가르쳐 준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시선이면 그거에 대한 약간 일문일답식으로 이제 그거를 대답을 해줘요. 뭐 나쁜 사람들도 있지만 네. 좋은 사람들은 잘 가르쳐 준다. 그렇죠. 뭐 열심히 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하고 음. 그 사람들도 같이 일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려고 노력을 한다.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해라.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됐고 되게 좋은데 혹시 엄마는 이런 좀 육체적인 몸쓰는 일을 좀 해본 경험이 있나요? 저가요, 처음으로 한 15년쯤 됐나 봐요. 우리 이제,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가, 우리가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 막 올라갈 때였어요. 그래, 그때, 뭐 할까 했는데, 이제 동네에서 학교 급식이 그때 많이 했었어. 학교 급식을. 그래갖고, 급식을 한번 해볼까 하고 급식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저도 열심히 했고, 그냥 집에서 하는 일이랑 거의 흡사한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을 아침에 7시 반에 출근을 해요. 해갖고 4시쯤에 끝난다고 하는데 4시에 끝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4시 반, 5시 청소하고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배식부터 청소부터 뭐 다듬고 볶고 요리하고 밥하고 하여튼간 온 일을 계속 쉬지도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가자마자 옷 갈아입으면서 물건 오는 거 정리하고 그거 다 몸을 쓰는 거야. 같이 몸을 정리해가면서 그거 다듬고 볶고 밥을 하고 하여튼 계속 일을 하고 또 끝에는 또 이제는 설거지까지 하고 청소까지 하고 그렇게 힘든 일을 제가 했는데 그래도 또 남들도 많이 하고 주위에 사람들도 뭐 나는 7년 했다 5년 했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조금 제가 느꼈어요. 근데 아까도 알다시피 제가 나중에 들어갔기 때문에 힘든 일을 다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아, 텃세 예, 같은 거. 털세지요. 힘든 일을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 저는 그냥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걸 꼭 내가 해야 되나. 그래서 뭐 튀김 같은 것도 되게 튀김을 튀길 적에 뜨겁고 팔이 아프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고 하래요, 그거를. 근데 저는 했어요. 했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튀김을 계속 오래 하니까 이게 매연도 먹게 되고 팔도 아프고 기름기 냄새도 나고 했는데 계속 일을 했는데 네,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살림도 못하고 밥도 못하고 맨날 뭐 저기 하고 그리고 내 몸이 내 몸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맨날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한 3개월 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만뒀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힘쓰는 일을 했는데 저는 이제 다짐을 했죠. 나중에는 절대 힘쓰는 일을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힘쓰는 일이 이 내 몸을 완전히 다 쓰게 만드는 거예요. 팔, 어깨, 허리, 무릎, 온몸을 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 생각 가끔 나요. 예. 궁금한 게 있는데 예. 그렇게 힘든 일 하는 만큼 월급이 좀 높은 거예요? 월급도 그렇게 최저임금이라 그럴까요? 아, 그때도 그래요? 그렇게 높지도 않았는데, 삶이 너무 엉망이었어요. 제가 그때. 그리고 뭐, 그 대신 이제 좋은 점이 또 있다 그러더라고요. 방학도 있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애들이 어리니까 일을 했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면 뭐예요? 하루 종일 집에서 잠만 자는 거야. 너무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너무 피곤하고 일요일만 되면은 또 두근두근 되는 거야. 내일 또 나가야 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가 몸 쓰는 일은 그때 내가 처음 해봤는데 너무 그때 처음 해봐서 완전 부정적으로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게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몸 쓰는 일에 대한 약간 좀 두려움이랑 거부감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겼는데 또 살다 보니까 몸 쓰는 일을 또 하게 됐어요. 했는데 이제 또 몸을 많이 썼어요. 많이 썼는데 이제 몸이 쓰니까 여기저기 안 좋더라고요. 무릎도 안 좋고 뭐 어깨도 안 좋고 팔도 아프고 많이 써왔죠. 지금도 좀 쓰고 있고 근데 써보니까 조금 덜 쓸 걸 후회가 돼요. 몸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그런 몸 쓰는 사람들에 대해 약간 좀 직업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좀 있어요. 뭐 제가 직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지만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조금 기억 남는 글이 있어요. 뭐 대기업, 공무원, 전문직 이 세 개 빼고는 인식 좋은 직업이 없다. 이 말이 되게 있고 아무래도 좋은 대학, 뭐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직업 그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정말 좋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현장직은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뭐 자격증이 없어도 바로 시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아마 인식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정말 난제인데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 엄마는 뭐 어떤 일을 해야 된다고 느끼세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누구나 다 잘하는 일하고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근데 잘하는 일은 보니까 이게 직업이 되더라고요. 직업이 되고 또 좋아하는 일은 열정은 있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자기의 취미생활, 스트레스를 푸는 일이 그렇게 저는 이제 분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일이 진짜 내가 이 일을 잘해요. 잘하면은 그 일에 사회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잘한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또 좋아하는 일은 나만의 만족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근데 사회에서는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줘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그러는 것도 인데 어떤 분들은 또 좋아하는 일을 직업이 하는 일도 많아요. 보면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잘하는 일이 직업이 된다고 했는데 예. 중고등학교 때 학생 때는 네. 자신이 뭘 잘하는지 모르니까 좋아하는 일로 전공을 선택하고 네. 좋아하는 일로 이제 대학교를 가니까 그거는 본인이 잘하는 걸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것도 좀 고민이 네. 많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어렸을 적에 머리를 되게 만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머리를 따주고 뭐 드라이 해주고. 근데 저는 그게 직업이 될 줄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직업이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이용명사 돼야지. 그런데 그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더라고요. 지금은 만약에 직업하라면 저는 안 해요. 왜 안 해? 계속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해? 그러니까는 제가 그걸 판단을 한 거죠. 저는 그걸 좋아하는 일이에요. 잘하진 않고. 네. 네, 저는 그게 좋아하는 일이지 직업으로는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요리도 뭐 잘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그냥 나 나름
그냥 맛있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게 또 사회에 나가 보니까 그게 직업이 될 수가 없더라고요. 또 그 직업에서 원하는 요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좋아하는 일이랑 잘하는 일이랑 저는 이제 분간을 저는 확실하게 하는 것 같아.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까 뭐 머리 만지는 일, 머리 누가 따주는 일 좋아해요. 재밌어요. 근데 그거 만약에 직업으로 한다 그러면은 왜냐면 제가 그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더 잘해야 되고 더 뭐라 그럴까 어깨가 무거워지고 이건 나의 밥줄이다 생각하니까 더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딱 거기까지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일이다 그렇게 제가 겪어온 것 같아요. 지금 살아보니까. 예. 그 이경규 씨가 쓴 삶이라는 완벽한 농담 책에서도 나옵니다. 이제 사람은 이제 본캐와 부캐가 있어야 된다고 양 한쪽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다른 한쪽에서 풀어야 된다는데 그렇죠. 예. 이제 잘하는 일을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좋아하는 일로 하고 좋아하는 일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금전적인 스트레스를 잘하는 일에서 풀고 그렇죠, 아마 맞죠. 그게 아마 그래. 그게 그게 아마 그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주위에도 지게차, 용접, 인테리어, 물류, 전기공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자세히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그 친구들을 제가 살펴보면 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이제 운동 취미가 없어요. 집에서 많이 쉬기 바쁜데 오래 일한 친구, 최소 한 4, 5년 이상 한 친구들은 활발하게 운동 취미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이제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취미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기자를 하다가 버스 기사를 해보니까 차이점이 있는데 주말에 첫 번째는 주말에 쉬지 못한다는 거 그게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저도 취미가 이제 풋살이 있는데 이제 기자할 때는 되게 재밌고 되게 격렬하게 풋살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버스 기사를 하고 나서부터는 혹시 모르니까 다리를 다치면은 운전을 못 하게 맞아, 되니까 내 몸을. 네, 풋살 하기가 좀 두렵더라고요. 제가 살살 한다고 해도 상대방이 거칠게 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풋살은 생각보다 격렬한 운동이 될 수도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풋살 하기가 조금 겁나더라고요. 그러고 이 직업에 대한 인식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저는 기자를 그만둔 지가 3년이 넘었는데 이제 친구들이 기자 다시 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아직도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구 한 명은 장난 반 진담 반으로 뭐 기자 친구 한 명 있는 게 되게 뭐 좋았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저는 버스 기사 하고 나서 그런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자와 버스 기사의 인식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느꼈고 그리고 또 이거 마지막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이 버스 기사를 2년 동안 하고 있는 형이 있는데 버스 기사를 하고 나서부터 소개팅이 안 들어온대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여성 입장에서는 버스 기사가 위험한 일이고 그리고 주말에 제대로 못 쉬고 아무래도 꺼려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직업에 대한 약간 인식 그런 게 좀 많이 느껴졌고 그리고 이제 엄마랑 저랑 헬스를 한 지가 1년이 지났어요. 엄마는 이제 처음으로 매일 운동을 1년은 처음 해봤는데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변화된 게 좀 있을까요? 네, 저는요, 운동을 뭐, 할 시간도 없었고, 엄두도 안 내고, 그냥, 그렇게 아예 그냥, 나하고 거리가 멀다.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저는 바쁘고 맨날. 근데 이제 그런 계기로 작년에부터 운동을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어요.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낯설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근데 저는 그냥 사람들 하는 거 보고 저 사람들 저 열심히 땀을 흘리는 거 보고 저도 땀을 흘리고 싶었어요. 저도 나는 땀이 왜 안 나올까 하고 근데 저도 나중에 땀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뭐 바라는 건 없고요. 그냥 내 몸을 이제 조금 다듬고 이제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뭐 살 빼는 거는 그건 두 번이고 내 몸을 건강하고 그렇게 저는 목적이고 그리고 기분이 좋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좋아요. 이 정신이 맑아져요.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몸이 일단 가벼워요. 가볍고 뭐 불면증
제가 운동하고 불면증이 싹 사라졌어요. 옛날에는 불면증이 좀 있어갖고 갱년기가 와갖고 그 전에는 잠을 제가 못 잤어요. 근데 운동하고는요 잠도 잘 오고 하여튼간 이 모든 게 다 이렇게 정상으로 다 돌아갔어요. 뭐 식사부터 내 생활 패턴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몸을 어, 어, 완전히 이렇게 음, 내 내 몸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거 예 건강하게 그거 하나 예. 그러면은 응. 이제 시간이 없다, 뭐 돈이 없다, 뭐 여유가 없다라고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우리 딸이고 주위에서 운동해라 운동해라. 나 시간이 없어. 비싸. 뭐 얼마. 근데 저가 해보니까요. 돈이라는 게요. 그게 비싼 것도 아니고 1시간 뭐 길어야 1시간 반, 2시간인데 내 몸을 거기서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돈이 안 아깝고 저는 계속 사는 날까지 헬스 계속 할 거예요. 저는 돈에 대해서 다른 거 들 쓰고 저는 이렇게 운동을 해서 제 몸을 앞으로 건강하게 만들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아, 아주 엄마가 헬스 1년 하더니 아주 헬스맨, 맨이 아니죠, 엄마는. 아주 헬스 아주 중독이 된 것 같고,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